추론적 이해, A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적 이해 문제를 풀면서 듣기 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아마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듣기 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추론적 이해 A 유형의 파트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배정하고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 관리를 한다면은 이 6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이 추론적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주제를 찾는 겁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제와 핵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찾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주제문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다면 아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8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글의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 부분들이 전부 다 이 글의 화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죠. 특히 이 노란색 부분은 반드시 중복되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건축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박물관도 건축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공통된 내용은 건축물하고 관계가 되는 화제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프로그램 홍보, 아이디어 제안, 복원 요청, 일정 조정을 부탁, 결과를 공유한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되겠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이 핵심어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이 글의 목적에 대한 지문입니다. 여기서 지문에서 이 파란색 부분은 예가 되는 거고 노란색 부분이 바로 정답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주제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나는 가끔씩 여행을 갑니다. 스몰랜드에 여행을 간대.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간다. 여기서 이 문장의 포커스는 바로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자, 이 랜드마크가 하는 게 뭐냐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말이겠죠. 3년 전에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킨지 브라운 하우스다라고 얘기해서 이 글의 도입을 하우스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문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충격을 어디에 대해서냐? 상태입니다. 이 집에 또는 야드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야드가 첫 번째 풀이 너무 많이 자랐다. 오버그라운이겠죠. 그리고 아름다웠던 그 벽에 바로 얼룩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내가 민감한데 역사적인 이 장소, 이 역사적인 장소가 f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라는 뜻은 어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바로 disrepair, 즉 절망의 상태에 빠져 들어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신이 이러한 랜드마크를 그냥 그대로 neglect, 놔두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ask 뒤에는 원래는 이 자리에 should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이 맥켄지 하우스를, 브라운 하우스를 복구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구가 복구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가 주제문이 되겠죠. 자,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정말 상상조차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건물, 이 건물의 쇠퇴를 목격하게 되어서 굉장히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복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8번의 정답은 이 글의 목적으로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역의 역사적인 건축물, 이 건축물에 대한 복원을 요청하려고 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내용을 본문에서
몇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읽어서 해석을 해서 답을 찾는 이러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게 바로 추론적 A 유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19번 신경 변화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신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경 변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반부와 후반부의 흐름이 완전히 반전이 되죠.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반전이 되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 즉 전환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감각적 표현입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적 표현을 나타내주는 감각적 표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문제를 풀어야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캐림이 굉장히 dense forest인데 이 단어가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의 의미를 갖는 걸 먼저 동그라미 해놓고, 자, 혼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감각적 표현을 나타내 주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가 notice죠. 보았다. 즉 시각적 표현을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을 본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어서 어떤 낯섦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가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고 그가 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청각적 표현이 됩니다. 바로 덤프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고 나서 그는 보았습니다. 아주 큰 코끼리가 달려오고 있는 거죠. 역시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코끼리가 그를 향해서 달려오고 그가 아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촉각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 역시 마찬가지죠. 촉각적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코끼리가 달려오는 어떤 상황의 긴급함과 두려움, 이 무서움,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라고 해서 전환을 하는 전환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위기와 또 여기 있는 심정이 각각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갑자기 그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가 읽었던 거죠.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라고 하는 거는 큰 소리를, 자, 이제 큰 소리를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는 거죠. 자, scared, loud, 이건 당연히 청각적인 표현입니다. 큰 소리를 두려워했고, 자, 그리고 그는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뭘 생각했냐면 firecracker, 폭죽들이죠. 자신의 가방에 폭죽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그 폭죽을 light, 즉 lit가 과거형이죠. 그래서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firecrack가 이 크래크가 burst라고 하는 건 터지는 걸 얘기하죠. 따라서 자, 불을 붙인다, 시각적 표현, 그 다음에 터진다, 역시 청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를 내면서 터졌다. 그리고는 scaring away 하면 겁을 주고 도망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캐린도 역시 도망을 갔습니다. 최대한 자기가 빨리 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가 캠프 사이트에 도착을 했을 때 그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위험스러운 게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주변에.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제 심호흡을 아주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가 있었다. 즉 안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가슴에 손을 두고서는 어떤 느낌이냐. 자, 역시 촉각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심장이죠. 그 심장 박동이 정상적인 어떤 페이스, 속도로 slow back,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여기가 굉장히 아주 긴박하고 또 아주 무서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도하게 되는, 자, 그래서 정답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도하게 되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에 해당하는 글의 주장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주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선택지를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시고 일단 지문을 읽기 전에 이 선택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을 통한 미래의 불확실성. 그 다음,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걱정을 유발하는 문제 상황을, 문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글의 화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통제보다 수용하자, 해결력을 길러야 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된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핵심어입니다. 보통의 이 뒤에 있는 핵심어 부분은 단락으로 따지자면 맨 마지막 문장이나 그 두 번째 문장,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맨 마지막 문장과 그 두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라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일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텔입니다. 자, 말을 해라. 네 자신에게 말을 해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거는 더 똑같은 문제가 가능해진다. 즉 같은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은 아마 분석하고 관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위쪽에 이제 올라가 보면 우리가 avoid는 피하는 거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화제를 바로 불확실성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첫 번째 문장에는 화제를 찾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overanalyzing, 자, 지나친 분석. 여기 분석이 나오고 여기 분석이 나오니까 이게 공통되기 때문에 분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 하지만 이제 반전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도입이 되고 나서 반전을 했을 때는 그 뒤쪽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 미래가 놓여질지 우리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이 주가 위에서 이제 유로 바뀌겠죠.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수가 있다면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내면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는 drop입니다. 당신이 반추하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drop, 떨어뜨린다는 말은 없앤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또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자, 수사 의문문은 표현은 긍정으로 돼 있는데, 자, 긍정의 의미가 실제로는 부정의 뜻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즉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어떠한 답변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당신이 그것을 stop, 멈추게 하는 거죠. 걱정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당신이 이때까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 의문문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로지 하나의 방법이 있더라. 어디에서?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낯선 형태에서 나오는 이런 소용돌이,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즉, 그것은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벗이 나오겠죠? 그냥 그거를 포기해 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즉, A가 아니고 B다 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 사람의 포커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푸시백입니다. 다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거를 embrace it, 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지? 받아들여라는 뜻입니다. 또 똑같은 구조죠. instead of trying to answer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하는 문제, 여기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두는 연습을 해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포용해라는 말이나 그냥 그대로 둬라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분석해서
불확실한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포용하고 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이 노란색 부분이 화제가 됩니다. 분석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제하기보다는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21번의 문제는 함축 의미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풀기로 하고, 이제는 요지에 해당하는 문제로 갑니다. 요지는 주장과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22번에 글의 요지로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1번은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지능 발달은, 과학의 발전은, 언어의 변화가 기술에 대한 의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언어와 또 지능과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지를 통해서 화제를 이미 대충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확인해 보면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그 다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결과물이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보존에 필수적이고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한다. 학습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 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지를 통해서 공통되는 화제와 핵심어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번에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지가 되는데 일단 마지막 문장을 읽고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읽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의 인텔리전스, 지능이죠. 자,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상호작용이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왔고, 나쪄서 뿐만 아니라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나오냐면 우리 환경, 그죠? 환경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이 글의 핵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화제와 핵심을 찾았습니다만은 위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하나의 장애로서 극복을 하는데 이 장애가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방해일까요? 인간에 대한 지능이 발전해가는, 진화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 글의 화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지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선조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바로 킬러 앱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킬러 앱이 어떤 거냐면 프로펠은 촉진시키는 거죠. 우리 종족, 즉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앱을 만들었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결국 큰 말을 찍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 동격입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언어죠. 언어인데 요거는 구어죠. 그 다음에 쓴 거는 이건 문어죠. 그죠? 그래서 언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말이나 수학에 있어서 그러한 구어와 문어의 언문, 즉 킬러 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선조들은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냐면 소통이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즉 가장 가치 있는 발명 중에 하나였고 아직도 그렇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도움을 줍니다. 자, 소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역할이 지식을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학습, 그리고 어떠한 발견들, 그리고 어떠한 지능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학습, 그리고 발견과 지능을 보존하게 해주는 거죠. 보존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패스입니다. 자,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세대에게서 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여기서 이 소통에 해당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자,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if를 통해서 전혀 방법이 없었다. 즉,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이렇게 개발한 아주 두드러진 이해죠. 바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말할 방법이 없었더라면 그것도 absent, 이게 부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이 능력, 즉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었더라면 각각의 사람들과 모든 우리들은 바로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어떠한 부분은 상대성 이론을 개발을, 즉 발견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아마 개발을, 즉 발견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즉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서로 상대성 원리를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의 어떤 이 인간의 지능이란 happen, 발생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반응이죠. 어떤 반응이냐면 사회, 인간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가는 그 반응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어떤 지능들은 이렇게 어떤 발생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각자 소통, 즉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소통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번은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인간의 지능의 발달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결과물이다. 자,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이제는 23번의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 주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선택지를 정확하게 또 역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장이나 요지는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먼저 나오고 핵심어가 뒤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주제하고 제목은, 특히 이 주제는 뒤쪽 부분이 이 글의 화제가 되고 앞쪽 부분이 핵심어가 됩니다. 자, 핵심어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 특징들이죠. 그 다음에 영향들, 그 다음에 노력들, 그 다음에 역할들, 그 다음에 이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이 됐다는 것은 얘가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쪽에 나와 있는 녀석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공통된 단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바로크의 그림과 바로크에 대한 이야기, 또 바로크의 화가들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크의 예술가들 이야기, 바로크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글의 화제는 바로크하고 관련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미 알고 독해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결국 이 글의 주제문이 아마 될 겁니다. 여기 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화제는 바로 사회적인 어떠한 혼란, 이 혼란을 포착하기 위해서죠. 어디 주변에 있는 혼란이냐면 첫 번째가 기독교죠. 크리스티아니티,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카톨릭 교회,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혼란을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기준이죠. 바로 이 시각적 완벽한 형태에서부터 포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클래식, 고전적이며 르네상스의 그 기간으로부터 나온 바로 시각적 완벽함의 기준을 포기한 겁니다. 결국 종교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묘사, 그 묘사에서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위에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16세기라고 해서 이거는 예를 든다 먼저 알 수 있겠죠. 16세기에서의 이 르네상스가 운동이죠. 자, 르네상스 운동이 given birth to라고 하는 표현은 탄생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종교 개혁을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과 플러스 자, 심오한 종교적인 변화, 그 변화의 시대, 이 두 개 시대를 탄생을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자, 요 기간을 얘기하겠죠. 이 기간에 있어서 바로 여기 있는 혼란, 이 혼란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란을 나타내 주는데 그 혼란이 뭐냐니까 바로 바로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로크라고 명명이 적절하게 된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왜곡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로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바로크라고 하는 것을 이 혼란이 바로 만들어내게 됐는데 16세기에 있어서의 이 유럽의 이 그림들이죠. 이 그림들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모션, 움직임을 사로잡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드라마, 극적인 거.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강력한 이모션, 감정.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던 게 유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무엇을 이용했냐면 이런 강력한 시각적인 도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바로 극적인 구성과 아주 강한 대조죠. 원래 보통 우리가 이걸 명암이라고 그러죠. 명암에 대한 그런 아주 강한 어떤 대조,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촉발시키는 어떤 주제들, 이러한 주제들에 관련된 도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사용했냐면 바로 이런 혼란에 대한 감정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을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대상들이 종종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이 시대에 새로운 극단적인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뭐하고 대조가 되냐면 바로 경건하게 묘사되던 종교적 인물을 더 이전의 전통에서는 경건하게 묘사되던 것을 대조해서 새로운 극단적인 형태로 표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에, 이 혼란에 의해서 많은 화가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시각적인 어떤 완벽함. 자, 여기서 예전에 16세기에서는 모든 유럽들이 바로 이런 시각적인 어떠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완벽한 기준, 그 기준을 포기했다.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어떠한 시각적 언어를 통해서 묘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방식으로 묘사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바로크의 그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바로크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얘기겠죠. 종교적인 혼란에 의해서 야기된 이 바로크 그림이 가지는 특징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바로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움직임이나 또는 감정에 대한 표출이나 또는 어떤 이 행동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경건하던 어떠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드라마틱한 그러한 방식으로 시각적인 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24번에 해당하는 제목의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4번 이제 제목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24번에 보면 1번이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 화제가 됩니다. 침팬치가 단체로 사냥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침팬치가 바로 이 사냥을 단체로 하는 역할, 그 역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침팬치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 4번은 다른 침팬치하고의 협력을 통한 사냥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침팬치가 협력적일까 아니면 경쟁적일까라는 얘기입니다. 공통 분모는 분명히 침팬치 사냥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핵심을 찾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고, 장애들이라고 하는 요게 핵심어가 됩니다. 그 다음 의문사가 있으면 방법이죠. how, 어떻게 해서 이런 협력에 대한 어떤 집단적 사냥을
망치게 되는가라는 이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나은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적인 침팬지일까 경쟁적인 침팬지일까라고 해서 이 더 나은 사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이 글의 핵심이고 노란색 부분이 이 글의 화제가 됩니다. 자,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지를 통해서 화제와 핵심의 개념을 정리가 됐다면, 자, 이제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또 보고 위의 내용을 읽어서 내려오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보니까 침팬치가 협력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모든 침팬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는 멘탈리티는 정신 상태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침팬치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팬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화제로 선정이 됩니다. 침팬치는 사냥을 하고 먹습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빨간, 그 다음에 붉은 이 컬러버섯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컷 한 마리가 바로 처음 사냥을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는데 다른 어떤 침팬치가 합류를 하죠. 그리고는 사냥을 하는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사냥을 이렇게 단체로, 혼자보다는 집단으로 사냥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냥하는 동안에 침팬치는 무엇을 채택하느냐? 자, 다른 역할을 채택하는데, 자, 한 마리는 원숭이가 은신처로부터, 그죠? 나오도록 막 훑어내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원숭이는, 블락은 차단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루트를 차단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장소에는 이렇게 매복해 있는 원숭이가 숨어서 자신의 치명적인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른 역할에 대한 침팬지의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디스는 이제 앞문장 전체를 다 봤겠죠. 비록 이것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굉장히 팀워크처럼 들릴지 몰라도 최근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굉장히 단순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팬치가 오히려 더 바로 사냥을 다른 어떤 침팬치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훨씬 큰 사냥의 집단이 증가시키는 거죠. 개개인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원숭이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게 오히려 단체로 사냥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이런 집단적인 사냥에 관심이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화된 역할이죠. 자, 이 사냥에서 이 특별화된 이 역할의 출현은 또한 바로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상이 뭐냐면 이 설명에서 이야기가 각각의 침팬치들은 자기 자신을 둡니다. 자, 어디에 두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침팬치를 잡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다가 두더라는 거죠. 그것도 뭐하고 비례하냐면 위치입니다. 다른 침팬치들이 이미 벌써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대비해서 가장 높은 데다가 사실은 자기가 가 있다는 거겠죠. 결국 협력을 통한 침팬치의 어떤 사냥, 이 사냥은 알고 보니까 자신을 위한 어떤 정신 상태에서부터 사실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협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이 제목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노란색 부분이 역시 화제가 됩니다. 이 화제는 침팬지가 집단적으로 사냥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추론적 2의 A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6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이 6문제의 공통점은 결국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주제문은 화제와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제는 공통된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핵심은 바로 상의적 어휘를 찾는 내용이죠. 단락의 구조와 주제문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한 학생은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형 6문제는 정답의 위치가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미괄식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논리적 추론에 대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